머리 위로 펼쳐진 밤하늘. 그건 수십억 개의 별들과 끝없는 어둠, 그리고 영원의 숨결이 만들어내는 광경이죠. 그런 풍경을 마주하면 무의식적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고귀하고 숭고한 어떤 감정이 피어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마치 데이비드 카퍼필드의 마술처럼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이 환상이자 시뮬레이션이라는 깨달음이 번뜩 들기도 하죠. 깊은 우주, 은하, 블랙홀, 그리고 우리 자신조차도 단지 화면에 비친 영상처럼 투영된 모습에 불과하고 진짜 현실은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전혀 다른 형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슨 공상과학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네,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현대 물리학에서 가장 신비롭고도 도전적인 이론 중 하나인 홀로그램 우주가설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보고 느끼는 모든 것은 우주의 2차원 경계면에 기록된 깊은 정보로부터 만들어진 3차원 홀로그램일 뿐이라고 하죠. 뭔가 좀 허무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의 토픽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실망만 하고 있을 시간은 없어요. 홀로그램 우주란 대체 어떤 개념인지, 그리고 이 이론이 과연 얼마나 그럴듯한 근거를 갖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는 게 좋겠죠. 어쩌면 이 이론은 완전히 틀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의심은 나무에서 시작된다. 우리 모두는 감각기관을 통해, 다시 말해 주관적인 방식으로 우리 주변의 세상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 마당에 자라고 있는 그 귀여운 나무가 초록색이라고 누가 그렇게 정한 걸까요? 사실 그건 빛과 인식이 만들어낸 장난일 뿐이에요. 예를 들어 그 나무의 적외선 조명을 비춰보면 초록색이 아니라 열을 흡수하는 어두운 거의 검은색에 가까운 모습으로 보일 거예요. 또 자외선 아래에서는 나뭇잎이 마치 다른 색의 신비로운 빛에 감싸인 듯 은은하게 보랏빛이 감도는 푸른빛으로 아른거릴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나무의 진짜 색은 대체 무엇일까요?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처럼 우리 각자가 인식하는 현실은 상황에 따라 전혀 다른 현실로 쉽게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무언가를 보는 일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이 흰 삼각형, 사실은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는 분명히 보고 있죠. 혹은 반대로 흰색 퀸의 착시처럼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블랙홀과 두 천재의 대결. 그렇다면 혹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도 우리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생긴 건 아닐까요? 우리 눈앞의 현실에 의문을 품게 만든 건 우리가 사랑에 맞지 않는 우주의 존재 중 하나, 바로 블랙홀이었습니다. 유명한 과학자 스티븐 호킹은 1974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깊은 우주에 숨어있는 이 괴물 같은 존재들이 언젠가 전 우주를 집어삼킬지도 모른다면서도 동시에 평범한 이슬처럼 증발해버릴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현상은 이후 호킹 복사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죠. 이건 실로 혁명적인 이야기였어요. 왜냐하면 고전 물리학에서는 블랙홀이 한번 삼킨 것은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영원한 감옥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큰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정보예요. 만약 블랙홀이 증발해서 사라진다면 그 안에 빨려 들어갔던 정보는 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요? 왜냐하면 양자역학의 법칙에 따르면 정보는 결코 완전히 사라질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초기 논문에서 호킹은 정보는 실제로 사라진다고 밝혔습니다. 이 주장에 강하게 반발한 인물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론 물리학의 거장, 그리고 끈이론의 창시자 중 한 명인 레너드 서스킨스였죠. 그는 만약 정보가 진짜로 사라진다면 양자물리학 전체가 무너져 버릴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죠. 서스킨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호킹 박사의 말이 맞다면
우리는 자연의 법칙에 대해 완전히 잘못된 이론을 세워온 셈입니다. 하지만 호킹이 틀렸다고 생각한다면 그걸 직접 증명해 보여야겠죠. 그래서 서스킨드는 실제로 그걸 증명해냈습니다. 그건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는 호킹이 1974년 논문에서 제시했던 공식을 정면으로 이용해 오히려 그의 주장을 뒤집은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그 공식입니다. SBH는 엔트로피, 다시 말해 블랙홀 내부의 정보량을 뜻합니다. KB는 볼츠만 상수로 약 1.3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줄 퍼 켈빈입니다. A는 블랙홀의 사건 지평선, 즉 경계면의 면적이고요. LP는 프랑크의 길이로 약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5승 미터입니다. 이 수식에서 개수나 제곱항들을 제외하고 보면 블랙홀 안의 정보량은 부피가 아니라 표면적에 비례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보통 부피가 커질수록 정보량도 늘어나니까 이건 정말 충격적인 발견이었죠. 더욱 놀라운 건 호킹이 이 점을 그냥 지나쳐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반면 서스킨드와 또 다른 이론 물리학자인 헤라르트 토프트는 이 사실을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블랙홀에서는 모든 정보가 표면에 저장된다는 지금 보면 단순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두 과학자가 함께 제안한 것이 바로 홀로그래픽 원리입니다. 블랙홀 속으로 빨려든 모든 정보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건 지평선에 마치 각인된 것처럼 표면에 저장된다는 이론입니다. 그런데 홀로그램이란 대체 뭘까요? 홀로그램이란 3차원의 물체에 대한 정보를 평면, 즉 2차원의 표면에 기록해서 적절한 방식으로 빛을 비추면 그 표면에 입체적인 형상이 재현되는 기술입니다. 호킹은 오랫동안 자신의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04년 더블린에서 열린 학회에서 그는 돌연 나는 해답을 찾았다. 역시 정보는 보존된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결국 호킹은 블랙홀 속 정보가 사라진다는 자신의 주장이 잘못됐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형태는 다소 불완전하고 복잡하긴 해도 정보가 블랙홀에서 방출되는 복사와 함께 빠져나간다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죠. 서스킨드에게 이것은 큰 승리였습니다. 단순히 호킹에게 이겼다는 의미가 아니라 물리학이 스스로의 원칙을 배신해서는 안 된다는 신념이 승리한 것입니다. 서스킨드는 이후 자신이 쓴 책 블랙홀 전쟁에서 이 이야기를 생생하게 그리고 유머와 존경심을 담아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호킹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가장 큰 영감을 준 인물이라고 부르면서 호킹이 던진 도발적인 역설이 없었다면 홀로그래픽 원리는 절대 태어나지 못했을 거라고 말했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아인슈타인과 프리드만의 논쟁이 떠올랐습니다. 아인슈타인은 1915년에 일반 상대성 이론의 방정식을 완성하고 1917년에는 우주의 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도록 우주상수를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1922년 프리드만은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을 바탕으로 일반 상대성 이론이 우주의 팽창을 허용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오랫동안 프리드만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프리드만이 수학을 잘 모른다는 식으로 비꼬기까지 했죠. 하지만 허블이 우주의 팽창을 관측하자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정적 우주 모델을 내 생애 최대의 실수라고 말했습니다. 역시 천재들은 자신의 실수를 좀처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나 봐요. 만약 우리가 단순한 투영이라면 자, 다시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에 존재하는 홀로그램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서스킨드와 토프트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전 인류에게 충격적인 질문을 던졌는데요. 만약 이 원리가 블랙홀에서 작동한다면 그것이 우주 전체에서도 똑같이 작용하지 않는다고 말할 이유가 있을까요? 다시 말해, 이 우주 전체가 홀로그램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 것입니다. 그 우주 전체 안에는 인간도 포함되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내 인생 전부가 환상이었다는 건가?
하고 또 누군가는 이렇게 되물을지도 모르죠. 맞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다만 여기서 환상이라는 말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짚고 넘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설령 홀로그램 이론이 옳다고 해도 그게 우리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매트릭스 안에서 잠들어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의미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입체적이고 물리적이며 3차원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주의 경계라 불리는 2차원의 표면에 기록된 더 근본적인 법칙의 투영일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입체나 물체로 인식하고 있는 것들이 존재의 경계 어딘가에 저장된 깊은 정보의 결과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환상은 형태에 관한 것이지 존재의 내용이나 본질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플라스틱 판 위에 떠있는 보통의 홀로그램을 생각해 보세요. 저기 보이는 공중에 떠있는 장미꽃처럼 말이죠. 가까이 가서 보면 그 장미는 실제 물체가 아니라 공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장미는 표면 위에 정보로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도 어쩌면 같은 원리일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더 깊은 차원의 수학적 구조가 만들어낸 결과일 수도 있고 우리가 가진 몸과 생각, 감정이라는 것도 그 안쪽 정보에서 생겨난 그림자일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생각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정말 충격적이고도 철학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물질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고 현실이라는 것은 정보, 구조, 수학적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관점이죠. 그리고 우리의 의식 또한 하나의 홀로그램 투영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개념을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볼까요? 만약 우리가 실제로 홀로그램 투영체라면 죽음이란 단지 영상의 일부를 프로젝터에서 정지시킨 것에 불과하고 정보 자체는 사라지지 않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쯤 되면 환생이나 정보 형태로서의 영혼의 영속성 같은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개념과도 묘하게 닮아있죠. 전 이런 세상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저 하나의 중간 지점일 뿐이라는 그런 세상 말이에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 그런데 말이죠. 정말 그게 사실일까요? 아니면 그저 과학자들의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지적 유희에 불과한 걸까요? 우선은 1997년에 아르헨티나 출신의 이론 물리학자 후안 말다세나가 지적했듯이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로는 우주의 홀로그램이라는 개념은 음의 공류를 가진 공간에만 적용된다는 점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이런 공간을 도식화하면 안장처럼 휘어진 모양인데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다차원의 쌍곡면 단면과 비슷한 구조입니다. 그 공간에는 우주의 홀로그램이 투영된다고 할 수 있는 명확한 경계가 존재하죠. 그런데 현재 우리가 확보한 우주에 대한 데이터에 따르면 우리 우주는 거의 평평하고 음의 곡률로 뒤틀려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다세나의 가설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 우주에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공간적 경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사건의 지평선이나 미래와 과거 사이의 경계 개념은 있긴 하죠. 이런 점들이 명확한 홀로그래픽 이중성을 우주 전체에 구축하는데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이 가설은 아직까지도 철저히 이론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에요. 우주가 실제로 홀로그램적 성질을 지닌다는 것을 입증한 실험적 증거는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조금 아쉽긴 하죠. 아니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SNS를 통해 널리 공유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